랩으로 나오는 웹으로 미나상 konnichiwa.お元気ですか? 원미령で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령입니다. 자, 요즘에는요, 히라가나 50음도에 나온 기초적인 히라가나 글자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발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또 어떤 발음 나왔었습니까? 소데스네. 맞습니다. 타금이라고 하는 거 했잖아요. 자,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 복습부터 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타금 중에서 타행과 하행에 작은 점이 붙어서 나, 마로 발음되는 것과 하행음에 작은 동그라미가 붙어서 파, 피, 푸 이렇게 발음되는 반타금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글자를 보시면서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다, 지, 즈, 데, 도, 바, 비, 부, 베, 보, 파, 피, 푸, 페, 포. 자, 여기에서요, 타행에 들어있는 치와 쯔의 작은 점이 2개 붙은 게 있습니다. 이때는요, 사행에 있는 시와 스의 점 2개가 붙은 것과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치의 점 2개가 붙었을 때는 아버지 할 때 지와 같이 지. 그 다음에 스의 점 2개가 붙었을 때는 스의 점 2개가 붙은 것과 마찬가지 즈로 발음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발음 연습, 새로운 발음 어떤 게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오늘 공부하실 것은요. 그 다음에 작은 쯔의 발음, 이것을 초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장음에 대해서 연습을 하겠는데요. 오늘 배울 단어는 냉와, 템뿌라, 각고, 니뽕, 오카상, 오지상, 쿠기, 오네상, 오토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발음 응이라고 하는 발음의 연습부터 해보도록 하죠. 응은 우리말의 받침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은 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박자만큼의 길이를 반드시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의 발음은 뒤에 오는 글자에 따라서 니은, 미음, 이응으로 발음됩니다. 자, 다음은 초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작은 쯔로 나타내는 발음입니다. 이 작은 쯔의 발음은 뒤에 오는 발음에 따라서 K, T, P, 즉 기역, 디귿, 그 다음에는 비읍 등으로 발음된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각고에서 작은 쯔 부분은 뒤에 오는 글자의 첫음과 같은 음으로 발음이 되어서 여기서는 K가 된 겁니다. 즉 각 하는 식의 기역과 같이 발음이 나는 거죠. 학교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니뽕은 작은 쯔 다음에 뽀가 왔으니까 피로 발음되어서 일본이란 뜻인데 니뽕 하는 식의 비읍처럼 들립니다. 그 다음은 장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음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같은 모음이 이어지면 한 박자만큼 길게 발음하고 오 모음 다음에 히라가나 우가 오면은 오의 장음으로 발음납니다. 처음에 나온 것은 냉화, 냉화. 여기서는 응이 이응으로 발음이 났죠. 전화란 뜻입니다. 냉화. 그 다음은 템뿌라, 템뿌라. 이것은 튀김이란 뜻으로 여기서의 응이라고 하는 것은 미음으로 발음이 되어서 템뿌라, 템뿌라라고 합니다. 다음은 각고, 각고. 학교란 뜻인데 작은 쯔가 마치 기역처럼 들리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발음할 때 각하고 나서 잠시 숨을 멈추었다가 코라고 하는 겁니다. 각고, 각고. 또한 여기서 코 부분은 코라고 하는 오 모음 뒤에 우가 이어졌으니까 코하고 길게 발음을 합니다. 니뽕, 니뽕. 이것은 일본이란 뜻이었죠? 자, 다음 보죠. 오카상, 오카상.
자, 지금 빨간 부분은 그 앞에 있는 것과 같은 모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 한 박자만큼 길게 발음하라 하는 거죠. 오가상, 어머니란 뜻이고요. 오지상, 오지상. 여기서 지 다음에 이가 와서 이 부분이 장음이 된 겁니다. 오지상, 할아버지란 뜻입니다. 쿠기, 쿠기라는 것이 나왔죠. 쿠 다음도 길게 발음이 나서 쿠 하고 나고 키는 첫음이 아니기 때문에 끼와 가깝습니다. 쿠기, 공기란 뜻입니다. 오네상, 오네상. 여기서도 네 다음에 애가 왔으니까 길게 발음되어서 네가 되었죠. 언니 또는 누나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오토상, 오토상. 자, 여기에서는요, 토라는 오 모음을 갖는 다음에 히라가나 우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오 모음 다음에 우가 오면은 오의 장음으로써 길게 발음이 나서 오토상, 한 박자만큼 길어지는 겁니다. 오토상, 이것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나온 발음 연습 단어를 보면서 하시니까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단어 확인하는 뜻에서 함께 읽어보죠. 처음으로 나온 이 단어는 어떻게 읽겠습니까? 소데스, 전화란 뜻이었죠? 냉화, 냉화. 이때 응 부분은 이응으로 발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템뿌라, 템뿌라. 이거는요, 태 다음에 응 부분이 뒤에 오는 뿌 때문에 템 하는 식의 미음으로 발음 나고 있습니다. 튀김이란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이번에는 작은 쯔가 쓰인 건데요. 초금이라고 하는 거죠. 갖고, 갖고. 자, 갖고라고 하는 것은요. 가 다음에 잠시 숨을 멈추듯이 각 하고 발음해 줍니다. 갖고, 갖고. 학교란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일본이란 뜻을 나타내는 니뽕. 이때도 닙 한 다음에 조금 쉬죠. 니뽕, 니뽕.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엄마라는 뜻을 갖는 건데 뭐였죠? 소데스, 맞습니다. 오카상, 오카상.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할아버지죠. 오지상, 오지상. 일본어에 있어서는 장음과 단음의 구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장음이 나왔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지상하고 길게 발음을 하면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 부분을 짧게 발음해서 오지상, 오지상이라고 하면 할아버지란 뜻이 아니라요. 아저씨의 뜻이 됩니다. 즉, 아저씨가 오래 살아서 오지상에서 오지상, 길어지면 할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공부하신 거 다시 한번 발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이라는 게 있었어요. 응은 그 뒤에 어떤 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니은, 미음, 이응 이렇게 세 개의 발음이 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냉화라고 했을 때는 전화해 드셨는데 냉화, 이응 발음이 났죠. 그 다음에 템뿌라라고 했을 때는 템뿌라 하는 미음 발음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쯔를 조그맣게 쓰는 초금이라는 게 있었죠. 이것을 발음할 때는 잠시 숨을 끊었다가 갖고 하는 식으로 숨을 끊듯이 발음한다는 거가 요령입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것은 학교라고 하는 거, 갖고가 있었죠. 갖고, 갖고. 그 다음에 일본이란 뜻의 니뽕, 니뽕. 물론 일본을 니홍이라고도 합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니뽕, 니홍. 왠지 니뽕 했을 때가 강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세계적으로 아니면은 국제적으로 자기네 나라를 내세울 때는 니뽕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예를 들면 국가대표 선수, 일본 국가대표 선수 이럴 때는 니뽕이라는 걸 써준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장음, 어떤 식의 장음이 있느냐 하는 건데 처음에 엄마를 나타낼 때는 오카상 하는 식으로 카아, 같은 아 모음이 이어졌고 할아버지, 오지상, 오지상 이렇게 지이 부분, 즉 이의 같은 모음이 이어졌습니다. 우가 같은 모음이 이어지는 거는 쿠기, 공기라는 거가 예로 나왔었죠.
그 다음에 같은 에 모음이 이어지는 것은 언니, 누나란 뜻의 오네상, 오네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는 오토상이라고 했는데 물론 오 모음 다음에 같은 오가 와도 오의 자음이 되겠지만 오토상과 같이 오 모음 다음에 히라가나 우가 왔을 때도 오의 자음으로 발음난다 하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일본인의 발음을 따라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電話、天ぷら、学校、日本、お母さん、おじいさん、空気、お姉さん、お父さん。 일본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 중에 한 가지가 또 덴뿌라가 있습니다. 덴뿌라라고 하면 튀김이라는 건데요. 일본 사람들이 의외로 이 튀긴 음식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덴뿌라도 있고 또 그 튀긴 음식 중에는 고로케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로케를 간식으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고로케가 즉 반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로케 한 2개 넣고 밥이랑 같이 먹기도 하는데요. 자, 그 외에 우리가 또 어떨 때는 도시락 반찬 안에 들어가는 왜 어묵 있죠? 어묵 이렇게 잘라가지고 볶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덴뿌라라고 또 하는 것도 같아요. 그런 걸 들어보기도 했는데 이것은 덴뿌라가 아니라 어묵은 오뎅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근데 오뎅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면은 국물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또 오뎅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 오뎅이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덴뿌라는 튀김 음식, 덴뿌라가 된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공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타시다. 사요나라.